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거는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은 결국은 인수분해다 라는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봤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이랑 할 거는 3차 방정식에서도 3차 방정식을 일단 기준으로 할 건데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계관이라는, 줄여서 근계관이라고 부르는데, 줄임말인 거 알죠?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의 근하고 문자 앞에 곱해진 계수들하고의 관계를 근계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 2차 방정식 때 배웠던 그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겠다. 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a는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맨날 복잡하게 근의 공식으로 구해봤어야 되는데 근의 공식으로 하나씩 근을 구해보지 않아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아주 간단하게 2차 방정식 앞에 있는 계수들만으로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거. 자, 3차 방정식에서도 선생님이 근계관이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단 뭐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원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보통 학교에서 쭉 써라보다는 우리가 객관식이나 문제 풀 때 빈칸 채우기, 추론 문제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일단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쓴 일반적인 3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선생님이 양변을 A로 한번 나눠볼게요. 왜냐면은 원래 나눌 때는 0이면 안 되지만 앞에 있는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는 0이라는 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A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거를 나눠보면 X세제곱이고요. 두 번째 거는 A분의 BX제곱, 세 번째는 A분의 CX, 네 번째는 A분의 D는 0이라는 형태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보통 2차 방정식이면은 알파하고 베타로 났는데 3차 방정식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 1개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 1개의 근은 감마라고 놓고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3개를 갖게끔 무슨 분해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우리 아까 첫 번째 연습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 식은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x세제곱 곱셈 공식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의 곱의 합, 이 x개수고 맨 마지막에 구호는 마이너스 3개의 곱이 상수항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위에 있었던 이렇게 정리했던 식과 여기 밑에 3개의 근을 갖게 되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무슨 등식이어야 되니까?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항등식에서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개수비교법으로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었던 x제곱의 개수인 a분의 b라는 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세 근의 합이라고 있는 거를 선생님은 좀 더 추천하겠습니다. 따라서 세 근의 합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 근의 합을 우리가 따로따로 인수분해를 굳이 해서 구해보지 않아도 개수들만으로 세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었다. 자, 두 번째, x 앞의 개수인 a분의 c를 이용을 해서 얘와 같다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따라서 여기 있는 것도 아까 선생님이 위에 있는 것처럼 세근의 합이라고 읽은 것처럼 밑에 있는 거는 뭐라고 선생님이랑 할 거냐면은 두 근씩의
곱의 합이라고 선생님이 읽을게요. 두근식의 곱의 합. 따라서 두근식의 곱의 합은 A분의 C, 최고차항에 있는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를 서로 나눠주면은 바로 두근식의 곱의 합이 나오더라.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세근의 합을 할 때는 최고차항 개수분의 x제곱의 개수를 저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앞에는 아까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거 꼭 까먹지 마시고 연산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a분의 d는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감마라고 볼 수 있으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근의 곱이라고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형태대로 세근의 합이나 아니면 두근식의 곱의 합 아니면은 세근의 곱의 형태를 우리가 좀 바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한번 있다라고 합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요거 값을 구하래. 자, 이게 문제집이나 아니면은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우리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밑에 있는 거를 일단은 전개부터 해보면은 앞에 있는 거 세제곱,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제곱을 한 거에 여기 앞에는 뒤에 있는 세분들의 합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호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로 바뀌고 세근의 합이 여기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뒤에는 상수항 하기 전에 1차 여기에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개씩의 곱의 합이 여기에 들어가더라. 자, 근데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맨 마지막에는 뒤에 있는 세분들의 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식은 1 마이너스 세근의 합 그리고 두근식의 곱의 합 그리고 세근의 곱을 빼기만 하면 된다. 자, 근데 요거는 위에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원래는 이 식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0이라는 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그럴 필요 없이 개수들만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세근의 합은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댔죠? 최고차항 개수분의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3이구나. 두 번째, 두근의 곱의 합은 최고차항에 있는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니까 6 이렇게 뽑아낼 거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세근의 곱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상수항. 그래서 6이어서 여기에다가는 3, 여기에다가는 6, 여기에다가는 6 넣어서 마지막에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거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선생님이 하나만 더 나아가 보면은,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 3차 방정식은 결국에는 풀이 과정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결국에 풀이 과정은 인수분해다. 물론 근해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근해 공식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자, 그런데 3차 방정식은 결국에는 인수분해로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둘 중 하나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 있는 게 1차식, 원래 한글로 써야 되는데 선생님 숫자로 쓸게 편의상 1차식 뒤에 게 2차식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세 개의 식들이 모두 1차식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 때 배운 것처럼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근의 공식으로 구해보면은 루트 앞에 부호가 다른 항상 그렇지 편례근의 성질을 갖게 되더라. 편례근의 성질을. 자, 그러면 만약에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경우여서 3개의 근이 있는데 이 중에서의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다. 그러면 근데 조심해야죠. 단 개수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3차 방정식에서는 개수가 무리수인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수가 나오는 근을 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2차 방정식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3차 방정식에서는 사실 거의 뭐 99.9%의 거의 대부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나머지 한글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3-루트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한글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한 번만 더 해보면은, 그럼 만약에 한 근이 1 플러스 i다. 그러면 나머지 두 근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개수가 이번에는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자, 그런데 요대로 일단은 실수라는 조건에 마찬가지로 써보면은 나머지 한 근은 1-i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켤레근과 그리고 이 세 개의 근 중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근계관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 문제풀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제 바뀌는데,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하고 한 근을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나머지 두 근과 그리고 a하고 b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풀이를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가능하냐면은, 자, 한 근이 일단 2 플러스 루트 3이다. 자,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켤레근은 2차식의 성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근의 합은 4니까 x 앞의 개수로는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되고, 두 근을 곱한 거는 합차로 곱하면 1이니까 마지막에는 1이 들어가야겠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라는 거는 1차식에서 나오는 근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x-알파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에 있었던 식과 이 밑에 있는 식을 전개해서 항등식으로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보다, 이것도 사실 맞는 풀이긴 한데, 이 과정보다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켤레근의 성질을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이용을 해볼게요. 켤레근하고 근계관. 자, 여기에서 아까 근계관을 이용하면은 이거 좀 전개하고 하는 게 사실 좀 시간 오래 걸리고 이제 귀찮다라고 하면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왜냐면은 세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 세 근의 합은 일단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여야 돼. 그치? 2여야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 세 근을 어떻게 놨었냐?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3,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 하나는 알파라고 놨네? 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다. 야, 알파 그럼 이거 바로 나온다. 마이너스 2로. 자, 그러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두 근과의 곱의 합이나 세 근의 곱을 구해서 실제 대입해보면은 얘네들의 숫자도 나오겠죠? 자, 예를 들면 두 근의 곱의 합도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씩 곱한 거를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니까 빨리빨리 해보자. 자, 일단 요거 두 개 곱하면은 1이고 얘네 두 개 곱하면은 좀 더 해볼게. 얘네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더하기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이면 실제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4네요. 그죠? 네. 여기 4고 그러면 여기에서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7이구나. 요게 나오는데 근계관으로는 얘분의 얘니까 A다. 야, A 바로 나온다. 그치? 그럼 마지막에 있는 세 근의 곱을 이용하면은 B라는 값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정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둘 중에서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도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나 이런 패턴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스킬도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는 x 세제곱은 1이라는 거에 한 허근에 대한 성질, 이름하여 오메가까지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